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알림창에 반짝이는 폭죽 이모티콘이 보였습니다. 명진여고 88회 졸업 20주년 기념 동창회. 서유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부엌 싱크대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0회. 강산이 2번 바뀐다는 그 세월이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의 5성급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대에 응답할지 말지 그 작은 선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국문과 수석 입학, 신문에 실린 작은 사진, 교수님들의 기대 어린 눈빛. 이 학생은 언젠가 우리 문단의 별이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지금의 서유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상가 2층, 20평 남짓한 공간, 책과 사람들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북클럽,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책을 빌려가는 곳. 그것이 그녀의 현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가 김서윤이 아닌 북클럽 사장님 혹은 하진이 엄마로 불렀습니다. 서유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이 며칠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에 승진했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나도 소식 있어. 애가 하버드 조기 입학 합격했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최하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 강남에 피부과 하나 더 냈어. 청담점. 대박 나면 다들 시술 공짜로 해줄게 키읔키읔. 하영. 학창시절 여왕이었던 그 이름. 서유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감았습니다. 20회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교내 100일장에서 은상을 받았던 날. 서윤이 쓴 시 별의 눈물을 하영이 읽더니 비웃었습니다. 감성 팔아서 밥이 나와? 현실을 좀 봐, 김서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의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그 표정. 그 시선 앞에서 서유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갈까 말까? 혼잣말이 부엌에 흩어졌습니다. 저녁거리를 다듬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방대 역사학과 교수. 사람들이 잊은 역사를 파고드는 학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하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동창회 초대가 왔어요. 20년 만이래요.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또 비참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서윤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북클럽 회원분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제도 이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서윤 씨 덕분에 읽는 재미를 알았다고. 값비싼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을 알아보는 당신의 안목.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호텔 밥도 먹고 와요. 당당하게요. 민주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망치지 말자.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20회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것들이 있지 않은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윤은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벨벳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선물로 어머니가 사주신 것. 20회 전 그날도 이 목걸이를 했었습니다.
서유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생긴 눈과 칙칙해진 피부, 화려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동창회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작은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유는 오랜만에 별의 눈물이라는 시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스무회 전 하영이 비웃었던 그 시. 감성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이 맞았을까요? 서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여기,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스무회 만의 동창회. 반짝이는 호텔 연회장. 그곳에서 서유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호텔 입구에서 서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로비의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랜드 볼룸이라는 금빛 명패가 붙은 문. 서유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들이 일제히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 그 주위에 모여선 사람들. 모두가 반짝였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손목에는 시계와 팔찌가 빛났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화점 정장 코너에서 산 검은색 재킷. 깔끔하지만 평범한 원피스. 그리고 스무회 된 진주 목걸이. 이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서유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방송국 PD.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왔네. 올까 말까 고민한다며. 응. 용기 내서 왔어. 잘했어. 다들 기다렸어. 어서 와. 수정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윤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서윤이다. 오랜만이다, 서윤아. 몇몇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중앙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크림색 샤넬 트위드 재킷. 1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하이힐.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진주가 아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윤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아니니? 세상에, 정말 용기 냈다. 하영이 서윤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포옹은 짧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하영의 눈빛이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진주 목걸이, 평범한 재킷, 낡은 구두. 하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올 줄은 몰랐는데.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응.
오랜만이다, 하영아.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이야기 나눠야지. 하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윤도 수정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영은 당연하다는 듯 테이블 중앙에 앉았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요리가 나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에 남편 병원 개원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하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앞이야. 위치가 대박이지. 인테리어비만 5억 들어갔어. 와, 대박. 하영이 남편 정말 잘 나갔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그래도 너희 본다고 청담동 숍에서 머리 받고 왔잖아. 원장님이 직접 해주셨어. 어때, 괜찮지? 완전 예쁘다. 역시 하영이는 달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영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애들 교육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 준비 중이야. 타워 팰리스 알지? 거기 계약했어. 헐, 타워 팰리스? 하영아, 너 진짜 재벌이네. 하영은 겸손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애들 교육 환경 생각해서. 요즘 강남 학군 경쟁 장난 아니잖아.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녀 교육, 부동산, 해외여행, 서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하영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하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동네에서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북클럽? 아, 책방 같은 거? 비슷해.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야. 어머, 정말 내 성격이랑 딱이다. 하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서윤이는 원래 그랬잖아. 욕심 없고 소소한 거 좋아하고. 부럽다,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욕심 없는 삶. 소소한 것. 그 단어들이 서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남편분은 교수님이라고 했지? 응. 역사학과 교수야. 아, 맞다. 역사 공부하신다고 했지. 낭만적이다. 돈은 못 벌어도 명예는 있잖아. 하영이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보기 좋다, 정말. 서윤이랑 남편분이랑 잘 어울려. 둘 다 현실보다는 책 속 세상을 좋아하는 스타일. 소일거리. 욕심 없는 삶. 돈은 못 벌어도. 하영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서윤의 삶을 규정해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와인이 몇 잔 더 돌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음식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큰애 작년에 SAT 만점 받았잖아. 변호사가 된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버드 조기 전형 넣었어. 합격 통보 받으면 너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 대박.
은지야, 너희 애 천재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학원 잘 만난 거지. 대치동 학원 레벨이 다르긴 해. 대화는 자녀 교육으로 흘러갔습니다. 특목고 입시, 영어 유치원, 조기 유학. 서윤이 전혀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우리 애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어. 오스트리아까지 갔다 왔지. 와, 대단하다. 레슨비만 얼마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원장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숫자가 튀어나올 때마다 서윤은 움찔했습니다. 한 달 레슨비가 자신의 북클럽 월세와 같았습니다. 하영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벤츠 최신형 샀어. 내 선물로. 헐, 벤츠. S클래스야. 타보니까 진짜 다르더라. 역시 독일 차는 달라. 하영아, 넌 타고난 팔자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영은 겸연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남편이 환자 많이 봐서 그래. 요즘 강남 피부가 장사 잘 되거든. 보톡스, 필러 수요가 엄청나. 대화는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한남동 빌라, 청담동 아파트, 분당 단독주택. 억 단위 숫자들이 가볍게 오갔습니다. 서윤은 물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투명한 액체 속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서윤아.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남편분은 요즘 뭐 연구하셔? 응, 조선시대 왕실 역사를. 아, 역사. 그거 돈 안 되는 분야잖아. 하영이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월급 얼마 안 된다며. 연구비도 잘 안 나오고. 힘들겠다, 서윤아. 괜찮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일. 어머, 낭만적이네. 하영이 친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데.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좋아하는 것보다 돈 되는 걸 해야지. 우리 남편도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다 포기했어. 돈 벌려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하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집값 같은 거에 관심 있으셔? 요즘 부동산 시장 엄청 뜨겁잖아.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응,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어머, 그럼 어떡해. 하영이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아내가 고생이지. 세상 물정을 알아야 돈을 벌든 말든 하는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남편이 현실 감각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 우리 남편은 환자 보랴, 재테크하랴 정신이 없어. 그래도 그게 가장으로서 책임감 아니겠어? 친구들의 말이 서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동정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이었습니다. 하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착하긴 한데 사람 보는 눈이 좀 그렇지. 무슨 소리야? 서윤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하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 학창 시절에도 그랬잖아. 시 쓴다고 밤새우고 감성적인 것만 좋아하고. 현실을 안 봤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민준이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알아.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 근데 그게 결과로 이어지냐는 거지. 하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아, 사랑도 현실이야. 꿈만 쫓아서는 살 수 없어. 애들 교육비는, 노후 준비는, 그런 거 생각해 봤어?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과외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야.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이 남편분 월급으로 그게 가능해? 친구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 냅킨을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무의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교실, 하영을 중심으로 모인 아이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 그때도 이랬습니다. 하영이 말하면 모두가 따랐습니다. 하영이 웃으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하영이 서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친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남편한테 말해봐.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손길에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서윤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 빛은 이제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현실 감각 없는 실패로 규정되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방향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현실을 좀 봐. 스무회 전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성 팔아서 밥이 나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영의 말이 맞았을까요? 나는 정말 꿈만 줬다가 현실을 놓친 실패자일까요?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문예 창작 동아리, 밤새워 쓴 소설들, 신춘문예 공모, 낙선 통보, 다시 쓰고 또 쓰던 시간들. 결국 등단하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준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고 있던 그 사람. 조용하고 진지한 눈빛. 서윤의 글을 읽고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작가라고 말해주던 사람. 결혼 후 10년. 민준의 연구를 뒷받침하느라 서윤은 자신의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남편의 원고를 교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후회스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영의 말들이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현실 감각 없는 고생하는 아내. 서윤은 세면대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이의 교육비를 걱정하던 날들. 빠듯한 월급으로 식비를 아끼던 날들. 그래도 민준이 논문을 완성했을 때 함께 웃던 그 순간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갓 인쇄된 듯 표지가 깨끗한 책.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름 없는 왕.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화면을 적셨습니다. 급히 닦아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우리의 10년이 여기다 있네. 서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당신이라는 첫 독자가 있어서 나는 행복한 작가야.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내 모든 걸 믿어줘서. 서윤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책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역사학 박사, 지방대학교 교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민준이 이 책을 쓰는 동안 서윤이 함께했던 시간. 전국의 사료관을 찾아다니던 주말들. 낡은 문헌을 번역하느라 밤을 새우던 날들. 출판사의 거절 통보를 받고도 다시 원고를 다듬던 그 시간들. 역사 속에 단 한 줄로만 기록된 왕. 이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비운의 군주. 민주는 그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원고를 읽고 조언했습니다. 지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자신의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속 책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화면 너머 그 책이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민준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과 민준이 함께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하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민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곧 갈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빛이었습니다. 20해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깊어진단다. 맞았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민준과의 시간을, 그 모든 것을 지킬 것입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하영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왔어. 괜찮아. 응, 괜찮아. 서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하영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저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하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우리 서윤이 학창시절 이야기 기억나?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윤이가 101장에서 시 썼잖아. 제목이 뭐였더라? 아, 별의 눈물. 하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기억나. 누군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엄청 감성적이었지. 별이 운다, 달이 슬퍼한다, 뭐 그런 내용. 하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런 감상적인 글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 하영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봐. 서윤이는 작가 못 됐잖아. 동네 북클럽이나 하고. 하영아, 그건. 수정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하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윤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관심 없는 옛날 왕 이야기나 파고 있잖아. 10년 동안 책 한 권 쓴다며. 서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너희의 현실이야, 서윤아. 하영이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꿈, 재능, 그런 건 다 배부른 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꿈만 쫓아서는 밥 못 먹어. 내가 그 증거잖아. 하영아.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그 시간이. 최선? 웃기지 마. 하영이 서윤의 말을 잘랐습니다. 10년이면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시간이야. 10년이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너희 남편은 뭐 했어? 아무도 안 읽을 책이나 썼잖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정신 차려, 서윤아. 하영이 일어섰습니다.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턱 끝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동화책이 아니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영의 손길이 모욕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습니다. 10년. 민준과 함께한 그 시간들. 사료관을 찾아다니던 주말들. 낡은 원고를 교정하던 밤들. 출판사의 거절 통보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배부른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민준의 땀도,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도 단 한마디로 부정당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우리 딸은 영재원 다녀.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의대 준비 중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꿈보다는 스펙이 중요해. 친구들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서윤을 향한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영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미안, 서윤아.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내 인생 이대로 괜찮겠어? 남편한테 말해봐. 현실 좀 보라고.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의 10년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와인잔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갑작스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방송국 PD 수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대박이야. 모두의 시선이 수정에게 쏠렸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테이블 중앙에 내밀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정의 휴대폰 화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방송국 속보인데. 수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예부 단독 기사야.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붉은색 단독 딱지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읽어봐, 읽어봐. 누군가 재촉했습니다. 수정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영화계의 거장 강태준 감독, 역사학자 이민준의 이름 없는 왕전격 영화화 발표. 연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강태준 감독, 그 유명한 아카데미상 후보 올랐던 그 감독. 계속 읽어봐. 수정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국민 배우 박시준 주연 확정.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예정.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민준, 세상에 이민준이 한둘이야?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교수식이나 돼서 책 한 권 못 냈을걸. 동명이인이겠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흔한 이름이잖아. 그럴 거야. 하지만 수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화면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잠깐만.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저자 프로필 사진이 있어.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눈과 하지만 선한 미소, 검은 태안경을 쓴 모습, 서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 사람. 다른 친구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수정이 사진 아래 설명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제의 저자, 이민준 교수. 지방대학교 역사학과 재직 중. 10년간의 연구 끝에 이름 없는 왕 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 은지가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남편이 이민준 아니었어? 지방대 역사학과 교수라고 했잖아. 사진도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녀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수정의 손에서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다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도 떴어. 연합뉴스, 조선일보 전부 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여기 봐. 강태준 감독 인터뷰 내용.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이민준 교수의 이름 없는 왕은 10년 만에 만난 최고의 시나리오 원작입니다. 역사적 고증과 인간 드라마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대박. 진짜야? 서윤이 남편이 맞는 거야?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영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끼 서렸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화면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아.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 맞지?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헐. 진짜였어? 믿을 수 없어. 친구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읽을 책, 배부른 소리, 현실 감각 없는 사람. 자신이 5분 전 내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수정이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머, 여기 더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시준 배우 인터뷰. 평생 이런 역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민준 교수님의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박시준이 그렇게까지 말했어? 대박 프로젝트네. 하영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하영이 아닌 서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연회장의 재즈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하지만 그 음악조차 이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하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영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로운 동작이었습니다. 수정이 다시 기사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더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 친구들이 재촉했습니다. 수정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왕은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출간하자마자 수정이 계속 읽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묻혀있던 우리 역사를 대중에게 알린 기념비적인 저작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세상에.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인터뷰도 있어. 수정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민준 교수의 연구는 10년 만에 우리 역사의 공백을 메운 위대한 성과입니다. 학문적 깊이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하영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찾아볼게. 어디 보자.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있다. 교보문고 실시간 랭킹 1위.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스24도 1위. 알라딘도 1위. 진짜네. 완전 대박이잖아. 친구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흥분이 퍼져갔습니다. 여기 독자 리뷰 봐. 별점 5점 만점에 4.9점이야. 리뷰 개수도 벌써 500개 넘어.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까 그 거만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끼 어린 그 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 하영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출판사 인터뷰도 있어. 수정이 또 다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초판 5,000부가 3일 만에 완판되어 긴급 중판 결정. 현재 2만 부 추가 인쇄 중. 2만 부? 역사책이 2만 부씩이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영이 자랑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타워 팰리스, 강남병원, 벤츠, 명품 가방, 대치동 아파트, 그 모든 물질적 성공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잊힌 역사를 되살린 학자,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탐낸 이야기, 국민 배우가 평생 기다렸다는 역할, 10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문화적 성취. 하영의 성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물질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비가 200억이래. 누군가 외쳤습니다. 200억짜리 영화의 원작자야. 서윤이 남편이. 모든 시선이 다시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부러움, 존경, 놀라움, 다양한 감정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영만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안 읽을 책.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배부른 소리. 현실 감각 없는 사람. 꿈만 쫓는 실패자. 모든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조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대면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낸 사람의 미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의 미소.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어떤 일갈보다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하영은 그 미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소박한 옷을 입은 여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삶을 살아온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여왕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드러운 진동 소리.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내 편. 서윤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쓸어 올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윤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다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그거? 응, 봤어. 친구들한테 뉴스 떴다며. 다들 엄청 놀랐어. 민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여보.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숙제 다 했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저녁 통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응, 알았어.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하고 나갈게.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축하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응, 이따 봐. 사랑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통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공의 주인공. 200억짜리 영화의 원작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 사람이 여전히 아내의 저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숙제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그토록 경멸했던 현실 감각 없는 삶.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타워 팰리스도, 벤츠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함께 쌓아온 시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하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남편이랑 아이가 기다리거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들 만나서 좋았어. 진심이었습니다. 비아냥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또 보자. 서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아. 수정이 일어섰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서윤이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쥐어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남편분한테 축하 전해줘. 책 꼭 읽을게.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심과 부러움이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영만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하영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영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너도 건강해.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 친구에게 건네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더 강력했습니다. 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 존경, 놀라움, 다양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별의 눈물. 스무에 전슨 시 제목이었습니다. 하영이 비웃었던 그 시.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성으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감성이 역사를 살렸습니다. 꿈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왔어. 집에 갈게. 우리 세 식구 오늘 축하 파티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이요. 집으로 가주세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민준과의 이야기, 하진이와의 이야기, 그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택시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